고성능 메모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LPDDR6 시대가 열리며 스마트폰은 더 이상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급 AI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AI 처리의 병목이었던 메모리 대역폭이 뚫리며 온디바이스 AI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이 작은 칩을 수백 층으로 쌓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HBM은 초고속 연산을 책임져 왔지만 발열과 비용이라는 한계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공개한 고성능 LPDDR6 차세대 HBF는 이 한계를 단숨에 뒤집으며 스마트폰을 소형 AI 데이터 센터로 끌어올리는 기술적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점차 연산 중심에서 벗어나 저장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대규모 연산 구조의 재편을 예고합니다. 그토록 AI 산업의 중심에 서 있던 엔비디아의 GPU 시장이 앞으로도 주도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기술 변화 속도에 밀려 도태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산업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의 연산 구조가 완전히 뒤집히는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LPDDR6의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PDDR6는 속도와 전력, 발열을 동시에 잡아내며 스마트폰, 노트북, XR까지 거대한 모델을 기기 내부에서 직접 실행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정면에서 삼성이 개발한 LPDDR6를 공개하며 전력 소비를 21% 절감했으며 모바일 메모리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21% 전력 절감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으며 앞으로 엣지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지에 대한 기대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기술 개발은 최근 급격히 가속화되었으며 업계 속도 경쟁을 선도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흐름 뒤에는 삼성만의 힘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기반이 만들어낸 탄탄한 기술 저력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스마트폰의 LPDDR6는 실시간 작업 공간을 담당하는 D램으로 데스크탑에서 메모리 슬롯에 세로로 꽂혀 있는 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 낸드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SSD처럼 사진 영상 앱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즉, LPDDR6는 기기의 연산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엔진이며 온디바이스 AI 성능의 중심축입니다. 삼성이 발표한 성능은 향후 기술 혁신의 속도를 주도하며 AI 모바일 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LPDDR6는 오랫동안 물리적 한계로 불리던 기술이었으며 속도를 올리면 발열이 폭증하고 전력을 낮추면 신호가 흔들리는 삼중 난제가 업계 전체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최대 10.7Gbps 대역폭과 21% 전력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LPDDR6 표준 상한은 14.4Gbps까지 열려 있으며 업계는 이 구간을 향해 로드맵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역시 동일 속도에 도달했지만 전력 소비 21% 절감, 방막 패키징, 안정성, 온디바이스 AI 연동 생태계 측면에서는 삼성의 완성도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속도 자체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모두 LPDDR6 표준 상한인 14.4Gbps를 동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실물 스펙을 공개한 것은 삼성입니다. LPDDR6의 속도와 효율이 온디바이스 AI에 적용될 때 스마트폰은 진정한 AI 데이터 센터로 변모할 것입니다. LPDDR6는 네트워크 없이도 대규모 모델을 불러와 즉시 실행하며 기존 메모리로는 처리 불가능했던 파라미터까지 실시간으로 소화합니다. 스마트폰 한 대가 사실상 개인용 AI 데이터 센터가 되는 전환점입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가 겪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AI 서버의 핵심인 HBM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발열이 과도하게 커지며 블룸버그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언론사들이 연이어 지적할 정도로 냉각 비용이 폭등해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발열은 렉 구성을 제한하고 전력 효율을 떨어뜨리며 HBM 적층 높이를 늘릴수록 비용과 제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병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서버 확대로 전력 인프라 부담이 급격히 커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전력 수급 불안과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높아지면 결국 서비스 비용과 소비자 물가까지 압박하기 때문에 HBM 중심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젠슨 황의 공격적인 영업활동 역시 이 같은 구조적 리스크 위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결국 쿠다 생태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방어적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흐름은 패키징 경쟁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TSMC의 코어스와 삼성의 아이큐브 X큐브처럼 인터포저와 배선 기술 중심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발열과 전력까지 포함한 열관리 통합 패키징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TSMC는 코어스 생산량 확대로 대응하고 있으나 발열을 근본적으로 잡는 구조는 한계가 있으며 삼성은 GAA, HBM, 인터포저, 패키징, 전력 최적화까지 전 계층을 묶어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7월 독일의 100년 역사를 거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인수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가 안고 있던 발열, 냉각, 전력의 고질적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삼성은 이제 메모리 기업을 넘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결단을 통해 반도체 전 영역을 스스로 통합하려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플렉트 그룹을 인수한 이유는 단순한 냉각 기술 확보가 아닙니다. 플렉트는 액침 냉각, 이중상 냉각, 초고효율 열전달 등 데이터 센터의 핵심 병목을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삼성은 HBM 발열 전력 패키징 문제를 한 번에 통합해 해결하는 열관리 통합 패키징 시대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알아차렸으며 누구보다 빠르게 판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현재 GPU의 문제점들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며 발열과 전력 소비, 냉각 비용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PU 기반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퀄컴은 사우디와 함께 200메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NPU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흐름은 여기서 삼성이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삼성은 AP, NPU, LPDDR6, HBM, HBF, 패키징, 그리고 플렉트의 냉각 기술까지 통합하며 GPU 한계를 넘어서는 전 계층 통합 구조를 스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업계에서는 삼성이 장기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플랫폼까지 시야를 넓혀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최근의 기술 통합과 기업 인수 흐름은 삼성이 단순한 메모리 확장을 넘어 더 큰 구조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더 크게 인정받으며 성공과 실패를 넘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애플, TSMC, 엔비디아가 맞붙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도 차세대 3D 낸드 개발을 멈추지 않으며 3D 적층 구조를 더 높였으며 신호 전력 최적화를 강화해 HBF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대용량 저장 기술까지 아우르는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적층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300단 이후 구간에서 수율 신호 무결성 셀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막 배선 기술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 역시 300단 이상 고적층 낸드 개발에 뛰어들며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300단 이후는 단순히 층을 더 쌓는 기술이 아니라 발열 간섭 수율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기업이 고단 적층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느냐가 차세대 저장장치 경쟁의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기업이 이 고단 적층 경쟁에서 앞서더라도 메모리 시장은 AI 수요 폭증과 함께 2에서 3배 이상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고성능 메모리는 이제 단일 기업의 성과를 넘어 전 세계 AI 인프라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메모리 계층이 HBF입니다. GPU 연산을 담당하는 HBM과 온디바이스 AI를 처리하는 LPDDR6 사이에서 폭주하는 데이터를 흡수할 중간 계층이 필요해졌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이 바로 HBF입니다. 기존 낸드는 수백 층을 쌓아도 직렬 구조 때문에 병목이 발생하지만 HBF는 HBM에서 사용되던 병렬 적층 광폭 인터페이스 개념을 플래시에 적용해 대역폭과 지연 안정성을 크게 개선한 중간 계층입니다. 덕분에 기존 낸드 대비 데이터 흐름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되며 AI 워크로드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완화하는 차세대 저장 구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메모리 구조는 이렇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LPDDR6는 온디바이스에서 즉시 추론을 담당하며 HBM은 데이터 센터에서 초고속 연산을 맡습니다. HBF는 그 사이에서 폭주하는 데이터를 흡수하는 중간 계층으로 기능합니다. AI 기술의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 GPU 기반 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연산 방식이 시장을 이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